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각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회전치를 배우기 전, 정다면치를 배우기 전 무엇을 배웠냐면 다면치를 배웠어요. 그 다면치 중에서 각기둥이 있었거든. N각기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N각기둥은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 대답해야 됩니다. 몇 개? 2n개,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 3n개, 면의 개수 n 플러스 2개. 만약에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멈춰놓고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한 각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각기둥은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밑면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쵸? 그 밑면 두 개가 평행하고요, 합동이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각기둥을 전개를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밑면과 옆면이에요. 그 두 가지의 형태로 전개를 해놓고 뭘 구하냐? 겉넓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겉넓이부터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려놨습니다. 예제 하나를 그려놨고요. 얘를 전개할 거예요. 어떻게 전개를 하냐? 이쪽 한쪽을 내가 이렇게 자를게요. 그리고 쫙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초등학생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냥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자르고 해서 펼치고 펼치면은 이런 전개도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럼 내가 아까 두 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밑면과 옆면으로 나뉘게 된다. 그 옆면이 뭐냐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직사각형을 뜻하고요. 밑면이라고 한다면 위아래에 달려있는 요것들, 이것을 우리는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겉넓이라고 한다면 이 넓이를 다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밑면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러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면이 몇 개가 있냐면요, 두 개가 있어요. 위, 아래. 그쵸?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하나 구한 다음에 몇 배를 해요? 두 배를 하고, 두 번째,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그 옆면의 넓이와 밑면의 넓이 두 개를 더하면 그걸 우리는 각기둥의 겉넓이라고 부릅니다. 옆면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인데요. 옆면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높이 같은 경우는 문제 안에서 높이를 주어주게 돼 있어요. 자, 그 높이는 여기에 있는 높이와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의 길이가 관건인데 그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이 모서리와 만나는 모서리가 여기에요. 다음, 이 모서리는 서로 겹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모서리는 여기에 있는 모서리와 같이 만나게 될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모서리는 여기에 있는 모서리와 똑같죠. 즉, 가로의 길이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다.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무엇과 똑같다? 밑면의 둘레와 똑같다라는 걸 아신다면 옆면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옆면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보죠. 옆면을 구하는 방법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기둥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밑넓이의 2배 플러스 옆넓이. 그런데 그 옆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전 시간에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원기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원기둥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 옆면 하나와 밑면 두 개로 전개가 되겠죠. 여기에서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도 R이 될 거고요.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 옆면의 높이가 H가 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건널비를 공식처럼 써내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밑면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고요. 밑면의 둘레가 2파이 r이기 때문에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2파이 r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성립이 돼요. 그렇다면 옆면의 넓이는 2파이 rh가 될 거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건널비는 이 밑면의 넓이의 2배인 2파이 r제곱에다가 뭘 더하면 옆면의 넓이인 2파이 rh를 곱하면 얘가 바로 원기둥의 건널비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문자로 표현돼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밑넓이를 몇 배 하고 2배 하고 옆넓이를 더하는 건데 그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가 뭐야? 밑면의 둘레의 길이인 거고 그쵸? 그리고 높이는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높이가 없으면은 건널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널비를 이용해서 높이를 직접 구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즉 내가 전 시간에 분명히 이쪽 단어는 연산이 전부야 라고 했었죠.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 요거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은 여기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실수 없이 연산하는 연습들을 문제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지 않은 단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피죠.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번 시험에서 각기둥의 부피를 틀렸다?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자, 각기둥의 부피란 어떻게 구하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밑넓이가 이 높이만큼 쌓여있다라는 뜻이에요. 부피라는 거는 이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있으니까 하나의 부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해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걸 통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밑넓이에다가 2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밑넓이 하나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것이 곧 부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사각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세요. 첫 번째, 밑넓이를 구하세요. 밑넓이를 봤더니 이게 무슨 사각형이냐면 사다리꼴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5cm, 여기가 5cm, 그리고 이렇게 수직거리가 4, 위에가 6, 밑에가 12 이러한 모습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5 아니에요. 4입니다. 곱하기 2분의 1까지. 그럼 18 곱하기 여기 약분하면 2죠? 2 해가지고 36이 나와요. 아, 첫 번째 밑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 두 번째 옆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했었죠.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우리는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밑면의 둘레 불러볼까요? 5, 12, 5, 6 그쵸? 5, 12, 5, 6을 다 더하면 이걸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가 요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기둥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야 돼? 6을 곱해야 돼. 그럼 밑면의 둘레 다 더해보니까 2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곱하기 6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168 정도 나오겠네요. 이게 옆넓이. 옆넓이는 16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건넓이는 밑면의 2배 플러스 옆넓이라고 했었죠. 36 곱하기 2 플러스 168 72 더하기 168 다 더하면 24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넓이 얼마 되겠어요? 240제곱센티미터. 즉 정말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밑면을 먼저 구합니다. 밑넓이. 그쵸? 그리고 나서 옆면의 넓이를 구합니다. 옆넓이.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건널비를 구할 때는 밑넓이의 몇 배? 2배, 그리고 플러스 옆넓이를 통해서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나와 있어요. 원기둥에도 건널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일단 밑넓이, 이제부터 암산을 조금씩 해볼까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원인가요? 2인 원이에요. 그럼 밑넓이는 파이 r제곱을 통해서 4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옆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옆넓이는 좀 써볼게요. 밑면의 둘레가 먼저 필요해요. 밑면의 둘레에 몇 파이? 2파이 r 해가지고 4파이 곱하기 높이 얼마? 그렇지. 5 해가지고 20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옆넓이가 20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렇다면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몇 배? 2배. 거기다 플러스 옆넓이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8파이 플러스 20파이 해가지고 몇 파이? 28파이 됩니까? 28파이 단위는 건널비라서 제곱 센티미터 써주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일단 그림이 범상치가 않아요.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얘가 밑면이었구나. 사각기둥이 있는데 높이가 10cm입니다. 이 사각기둥에 대하여 밑넓이 구하고요. 부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라고 했었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밑넓이가 얼마인지 1번에서 구할 거고요. 높이는 10이라고 문제에서 나와줬어요. 이 밑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삼각형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더합시다.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으니 삼각형 두 개를 따로 구해서 더하면은 그것도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첫 번째 넓이 밑변의 길이 8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은 12가 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 똑같이 8이고요. 그쵸? 높이가 얼마예요? 5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20cm 제곱 센티미터 나오겠다. 밑면의 넓이는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더하면 얼마예요? 32 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1번 답이죠. 그럼 그 1번 답을 어디다 써줘요? 여기 괄호에다가 써주면 2번 정답이 320 제곱 센티미터 아니고요.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왜냐? 뭐야? 부피잖아. 부피 단위는 세제곱. 알겠어요? 4번 문제, 부피가 20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인 원기둥의 높이가 8cm예요. 원기둥이었구나. 높이가 8이고요. 반지름이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부피가 200파이. 이러한 원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밑면의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 r제곱, 이게 밑넓이죠. 곱하기 높이 8을 했을 때 몇 파이? 200파이가 나오겠구나 라고 식을 세워줍니다. 자, 이것이 방정식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양변에 파이로 나눠주고요. 양변에 8로 나누어주면 25가 나와요. 즉 r제곱이 25구나. 얼마를 제곱했을 때 25가 나온다 라고 배우냐면 5를 제곱했을 때 25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5cm예요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듣고 문제 4개를 풀어봤어요. 그렇다면 기둥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영상을 멈춰놓고 확인 문제 4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거 푼 다음에 채점하고요. 틀린 문제 고쳐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 다시 듣도록 해볼게요. 확인 문제 4문제 다 풀어보셨습니까? 그쵸? 자, 다시 이어서 5번부터 제 설명 들어갑니다. 전개도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때 원기둥에 부피가 주어져 놓고 뭘 구하세요? 건널비를 구하세요.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부피와 건널비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정확하게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보도록 하죠. 부피를 어떻게 구했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부피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밑넓이가 반지름이 5기 때문에 파이 r제곱으로 밑넓이를 구할 수 있죠. 25파이입니다. 25파이.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부피가 300파이예요. 그 양변을 파이로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25로 나누어 주면은 높이가 나와요. 그 높이가 얼마예요? 12. 이렇게 나왔네요. 아, 높이가 12cm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피 공식을 통해서.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건널비를 구해야 돼요. 밑넓이를 먼저 구합시다. 밑넓이 아까도 구했어요. 몇 파이? 25파이. 두 번째, 옆넓이를 구할 거예요. 옆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했습니다. 밑면의 둘레 몇 파이? 10파이 곱하기 높이 우리가 구했어요. 12로. 그래서 120파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건널비는 밑면의 몇 배? 2배 50파이 플러스 옆넓이 120파이.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170파이 해놓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작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부피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한 다음 그 높이를 이용해서 다시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6번. 자, 보시면 밑면이 다각형 아니고요. 원도 아니에요. 뭐가 나왔냐면 부채꼴이 나왔죠. 그렇지만 밑면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식들 있죠.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부담 1도 없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밑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부채꼴인가요? 5인 부채꼴이에요.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이게 원의 넓이죠. 중심각이 얼마로 나왔냐면 120도로 나와 있어요.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이렇게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죠. 3분의 25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게 밑넓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건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옆면의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부채꼴을 내가 다시 그려봤어요. 120도 그래놓고 반지름 길이가 5인 부채꼴이죠. 밑면입니다. 이 밑면의 둘레를 알아야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왜냐?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했거든.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예요. 그 높이가 얼마로 나왔냐면 10으로 나와 있죠. 즉 밑면의 둘레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밑면의 둘레라고 한다면 부채꼴의 둘레예요. 그렇다면 노란색과 노란색을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플러스 어디를 구해야 하냐면 여기 호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주 10파이 2파이r 10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를 통해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약분을 하니까 3분의 10파이라는 게 나오죠. 아, 여기다가 3분의 10파이까지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곱하면? 높이 10을 곱하면 옆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10을
분배합니다. 100 플러스 3분의 100파이. 이렇게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겉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밑면의 몇 배? 2배. 그래서 3분의 50파이에서 더합니다. 무엇을? 옆면의 넓이를 100 플러스 3분의 100파이를 더합니다. 더해주면 동류항 정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100 플러스 3분의 150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분도 이쁘게 되네요. 100 플러스 50파이 이렇게 써주고요. 당연히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겠다. 자, 다시 정리. 밑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았습니다.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그래서 밑넓이 구해주시고요. 겉넓이를 구하는데 그 겉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밑면의 2배 더하기 옆넓이였어요. 그래서 옆넓이를 따로 구했죠.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였어요. 그 밑면의 둘레는 반지름 더해서 10. 그리고 호의 길이를 따로 구하죠. 2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해서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밑면의 둘레가 되겠다. 그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것이 옆면의 넓이가 되겠다. 그 옆면의 넓이와 밑면의 넓이의 2배를 플러스해주면 그것이 겉넓이겠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절대로 아니고요. 연산이 많이 들어올 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뭘 구하면 돼요? 부피를 구하면 돼요. 부피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배웠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다. 3분의 25파이 곱하기 10을 하면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3분의 250파이. 부피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산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방금 학생들이 처음 배웠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좀 들을만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쪽 단원에 좀 강한 친구예요. 좋은 거죠? 그쵸? 그렇다면 긴 호흡 동안 설명도 듣고 문제도 풀어봤으니 잠깐 멈추고 확인 문제 풀어본 다음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